문제 푸는 건 안 해도 되죠. 쭉 할게요. 저번에 했으니까. 비유는 철학에서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엔 비유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니? 두 가지라는 거죠. 때때로 예를 들어 플라토의 경우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것들은 예시죠? 단순히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한 것을 제공한다. 설명하는 것을 제공한다. 설명을 제공한다. 됐어? 설명하는 역할을 하더라. 소크라테스가 선을 태양과 비교할 때 그는 단지 태양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마 그럴 거다. 그의 주장을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선에 대한. 그럼 이거 첫 번째 비유의 역할이 뭡니까? 1번 비유의 역할은 단순한 설명을 위한 겁니다. 단순한 예시인 거죠. 즉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나 다른 경우에 비유는 주장의 필수적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럼 이건 뭐야? 필수 요소라는 거야. 이번의 비유는 필수 요소라는 거지. 즉 없으면 논리적 전개가 불가능한 걸 얘기합니다.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존재증명 이게 설계 논쟁이라는 건데 가장 유명한 논쟁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자. 신의 존재에 대한. 이게 디자인 가설이란 뜻인데 디자인 논쟁 뭐예요? 디자인 가설, 디자인 주장 뭐 이런 뜻인데 설계 주장, 설계 논증 이게 좋은가요? 설계 논증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많은 사상가에 의해서 발전이 되어 왔대요. 고대 스토아 학파, 이게 스토아 학파를 이렇게 써요. 스토익스. 그다음에 영국 신학자 윌리엄 펠리 뭐 이런 사람 있나 보죠. 이런 사람까지 많은 사상가에 의해서 발전이 되어 왔대요. 뭐가? Argument from Design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 나옵니다. 그 주장은 담고 있습니다. Just as가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몰랐으면 지금 알아두시고 Just as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란 접속사로 쓰이고요. 시계와 같은 인공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만든 것을 얘기하죠. Artifact가 장인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됐나? 그러니까 시계라고 하는 정밀한 것이 누군가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주 또한 신성한 창조자의 존재를 암시한다라는 것을 담고 있다고. 여기서 시계라고 하는 건 그럼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비유긴 하지만 필수 요소죠. 왜요? 맞아요. 시계라고 하는 아주 정교한 기계가 뭐가 있다는 거야? 창조자가 없다면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 논증의 기본이 되는 거죠. 전제가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 논리 전개가 안 되죠. 이해가죠? 여기에서의 비유는 시계에 대한 비유는 이게 동사고 be meant to 뭐뭐 할 의도가 아니다. 단지 어떤 주장을 설명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 오히려 그 비유는 보여주기로 되어 있다. 보여줘야만 한다. 왜 우리가 결론 내야 하는지를, 우주가 창조자가 있다라고 왜 결론 내야 하는지를 보여줄 의도가 되어 있다. 됐나? 이렇게 두 가지 비유의 역할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설명 예시이며 두 번째는 없어서는 안 될 그 논증의 기본적 전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이해갔죠?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좀 보였을 거예요. 풀 때. 5번도 해석은 조금 어렵지만 너무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힌트를 좀 주고 갔거든요. 물론 이제 제시문을 봐야 되긴 하지만 여기부터 잠깐 보자면 회복이라는 것이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으로서 여겨질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회복은 두 가지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두 가지 범주가. 결과가 있고요.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시문을 보자면 과정으로서의 회복은 refer to는 보통 언제 나오냐면 정의할 때 나와요.
즉 내가 그 용어를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할 때 나오거든요. 즉 처음 나온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A는 B야. 이거 왜 얘기해? 그걸 쓰려고. 이해가죠? 너무 당연한 논리 전개입니다. 뭘 말하냐면 활동과 경험을 얘기한대요. 한 사람의 생리적, 뭐 신체적이라고 해도 됩니다. physiological 하면은 신체적이라고 하셔도 되고 난 생리적으로 할 건데 생리적, 심리적 상태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활동과 경험을 말하죠. 즉 이건 뭐지? 이건 결과지. 결과를 가기 위한 뭐야? 활동과 경험을 우리는 과정으로서의 회복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결과로 끝나야 되고 뒤에는 과정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답이 좀 쉬웠거든요. 나만 쉬운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쉬웠을 거야. 충분히. 아 너무 쉬웠다. 알고 있지. 왜 그렇게 숨을 크게 쉬는 거야? 안 쉬고 싶어? 자 결과로서의 회복. 자 이거 여기 이제 처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refer to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과로서의 회복은 한 사람의 신체적, 생리학적, 심리적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뭐한 이후에 특정 회복 기간 이후에라고 돼 있어요. 즉, 다 하고 나서 결과물을 우리는 recovery as an outcome이라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건 예를 들어 뭐가 될 수 있냐면 하루의 끝이 될 수도 있어요. 하루의 끝이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끝났다 라고 하면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특정 활동에 참여한 이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After waking up, 일어난 이후가 될 수도 있죠. 다 뭐야? 다 핵심이 뭐야? 후야, 후. 끝. 이런 거지. 결과물이죠. 그래서 1번 안 돼요. 신체적, 생리학적 회복의 결과물은 뭘 포함하냐면 신체적 자원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포함한대요. 근력이나 심장박동이랑 그리고 신체적인 어떤 그 피곤의 부재 같은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사라진다는 얘기죠. 혹은 이제 근력은 되돌아오는 거고요. 헐트레이트는 정상으로 완화되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muscle soreness 하면 이제 그 근육통을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heavy arms and legs 그 무거운 팔다리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회복한다는 얘기죠. 회복한 후를 가리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결과니까요. 다음 또 아웃컴이죠. 그럼 안 돼요. 생리적 회복의 결과물은 뭐와 관련돼 있냐면 정신적 자원의 회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신체, 여기서는 정신, 주의, 동기부여, 정신적인 에너지 그리고 기분과 같은 정신적인 자원의 회복과도 관련이 있죠. 그와 같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상태는 자원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기능하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다음에 나오는 활동을 위하여. 무슨 말일까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회복한 이후의 상태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완화제가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3번도 안 돼요. 똑같은 얘기죠. 그에 따라 뭐가 나왔지? 회복 과정은 회복 결과보다 선행하더라 앞서가요. 4번이겠죠. 왜 앞서가요? 원인 일으키는 활동과 경험이니까요. 먼저 있어야겠죠. 그래서 선행한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적당한 회복이 획득되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겠죠. 회복 과정에 관해 신체적 inactivity 맞아. 그 비활동성이라는 게 신체적 휴식 정도로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신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여겨지죠. 뭐하는 생리적 자원을 회복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쉬면 된다 이거지. 쉬는 것 자체가 뭐야? 회복 과정이라고. 그걸 끝내고 나면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 이 개념을 이렇게 조금 얘기한 거야.